아, 여러분들 만화 영화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안 봤어도 대충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 만화 영화 속의 그 인물들이 아주 생생하게 살아가고 싸우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하는데 실제는 어떻게 되는 거죠? 실제는 한 장면의 그림들이 내 기억이 맞는지는 몰라도 최소한 16개의 커트가 있어야 하나의 움직임을 이룬다고 그래요. 그래서 완성된 동작이 하나의 움직임이 완전히 나오려면은 그러면은 160여 개의 그림이 빠른 속도로 이어졌을 때 하나의 연속 동작이 나온다고 그래요. 이 만화 영화가 굉장히 인생의 원리를 잘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하는 행동을 한번 유심히 살펴보세요. 요게 인생이에요. 수박을 먹고 싶어 하고 수박을 먹으려고 손을 들고 수박을 먹고 맛있어 하고 만약에 이게 인도 수박이잖아요. 그러면은 수박에 당도가 없어 라고 분별을 하고 한국 수박을 먹으면 설탕을 넣나? 굉장히 다네. 이것을 만약에 만화 영화 만들듯이 커트를 자르면은 몇 개의 장면들이 최소한 되는지 아는가요? 최소한 100여 개의 의식과 행위와 그것들이 빠른 속도로 돌아가서 지금 이 수박을 먹으려고 하고 찝고 그 다음에 먹고 그 다음에 그것을 맛있어 하고 맛없어 하고 자 무엇이 그렇게 빠른 속도로 돌아가는 거죠? 무엇이? 오온이 색수상행식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100여 개 이상이 빙글빙글 돌아갔을 때 아, 이 수박은 달고 맛있구나. 거기까지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왜냐하면은 지금 내가 이 수박을 먹는 행위를 그렇게 다 나누지 않고 대략 크게 나눠 볼게요. 1번, 갈증이 있다. 2번, 수박을 본다. 3번, 수박의 기억을 소환한다. 수박의 기억이 좋았죠? 4번, 수박을 먹는다. 5번, 수박을 먹고 만족한다. 6번, 그 기억을 아름다운 창고에 탐심이라는 창고에 저장한다. 그래서 나의 욕망에 맞으면 탐심이라는 창고에 저장하고 만약에 이것이 인도 수박이 대체로 당도가 약해요. 인도 수박을 먹고 나서 무 맛이야. 에이 차라리 무를 먹지. 그러면은 어디에 창고에 저장할까요? 진심의 창고에 저장을. 여기서 진심을 화내는 것만 진심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좋아하지 않는 여러 개의 모든 감정을 다 통틀어서 진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탐심과 진심이라는 창고에 그 다음에 맛이 그냥 그럭저럭에 그럼 무덤덤이라고 하는 창고에다가 저장을 해요. 자, 여기서 뭐가 문제가 될까요? 이 탐심과 진심과
치심을 재료로 해서 우리는 또 다른 탐심과 진심과 치심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 기억들이 모여서 탐심 혹은 진심, 탐심 혹은 진심이 일어나면 이걸 뭐라고 하죠? 이것이 죽을 때가 되면 탐심과 진심이 이렇게 모여져 있는데 제가 나이를 먹어보니까 예전에는 그냥 수행하면 나이가 들면 저절로 고승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나이가 들으니까 천만의 말씀, 예전보다도 더 탐심도 많아지고 아상도 높아지고 진심도 높아지고 그러니까 젊었을 때보다도 2배, 3배 더 힘들어서 수행을 하지 않으면 이거 까딱하면은 지옥 근처 가겠다. 이런 그 경각심이 생기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무엇가 쌓여서 그래요? 탐심과 진심과 치심이 쌓여서 그러는 거예요. 더군다나 승려가 되어서 존경받고 존중받는 습관이 들어서 이제 존중하고 존경하지 않는 사람을 미워하게 돼. 무엇으로? 마음속으로. 그래가지고 아주 위험하게 돼요. 이 승납이 높아지게 되면. 자, 이러한 감정이 있는데 죽으면 열반할까요? 이러한 감정이 있는데 죽으면 무로 사라질까요? 이 인과를 안 믿는 거죠. 에너지 불변의 법칙이에요. 이런 감정이 있으면 이런 감정을 다 써버리고 그 다음에 변화를 하는 거예요. 죽을 때 그 감정 그대로 가지고 다른 세계에 태어나는 거죠. 절대로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아요. 그 에너지가 정화되기 전까지는. 자,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그런 것들이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모여서 탐진치를 일으켜서 계속 윤회의 씨앗을 일으킨다. 자, 그러면 우리가 윤회의 씨앗을 끊어버리려면은 이제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좋아하는 것을 내가 수박을 먹고 탐심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인도 수박을 먹고 진심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알아차려야 돼요. 자, 알아야 돼요. 탐심과 진심을. 그리고 두 번째, 내가 탐심을 일으키는 것은 옳지 않다. 진심을 일으키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알아차려야 돼요. 자, 그래서 두 단계의 알아차림이 필요한데, 하나는 내가 탐심과 진심을 일으키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자, 탐심과 진심은 마음이에요. 마음인데 색깔 있는 마음이에요. 탐심이라는 색깔, 진심이라는 색깔. 그래서 옛날 중국말로는 심소, 빨려오르는 째따시카, 찌따 플러스 이까, 찌따 마음에 속한, 그래서 째따시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마음에 속한 혹은 색깔 있는 마음, 이것이 바로 탐진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을, 어떤 마음을? 탐심, 진심, 치시라는 색깔 있는 마음을 보고, 있는 그대로 보고, 두 번째로 이거에 빨려가면은 윤회의 원인이라는 것을 도덕적으로 알아차려야 돼요. 요거는 도덕적인 거예요. 그래서 산야, 요거는 그 개념이 필요해요. 그래서 두 번째 단계로는 개념적으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한 번은 배웠을 거예요. 칠각지에서 알아차림, 염각지라고 하고
두 번째로는 법각지라고 그래요. 빨려로는 다르마 비짜야, 담마 비짜야, investigation은 담마. 법에 대해서 관찰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탐진이 선악인 줄을 아는 것이 바로 법념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법에 대한 관찰하는 염지다. 그래서 법각지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각지, 그 다음에 법각지, 그렇게 나가는 거죠. 자, 그래서 쉽게 여러분들은 알아야 된다. 무엇을? 여러분들의 색깔 있는 마음을 알아야 된다. 자, 제가 색깔 있는 마음이라고 했을 때 당연히 색깔 없는 마음이 전제되어 있죠. 색깔 없는 마음은 그냥 아는 마음이에요. 그냥 아는 마음을 식이라고 해요. 식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탐진과 함께 일어나는 것을 색깔 있는 마음, 심소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색깔 없는 마음을 보기는 어렵고 색깔 있는 마음을 봐야 돼요. 색깔 있는 마음을. 여러분들 거울을 보았을 때 거울에 비춰지는 꽃, 거울에 비춰지는 사람, 이런 것은 쉽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거울 옆면에 있는 아무것도 없는 것, 이거는 세심한 주의가 아니면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울에 비춰진 꽃, 거울에 비춰진 사람, 이거는 심소, 색깔 있는 마음을 보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수, 상, 행, 이 세 가지는 색깔 있는 마음이고, 식은 색깔 없는 마음이다. 왜 수상행을 색깔 있는 마음이라고 하냐면, 수는 고수와 락수라는 색깔이 있고, 상은 옳다 그르다라는 시비라는 색깔이 있고, 행은 좋아하고 싫어하는 호오의 색깔이 있어요. 그래서 수상행은 고락, 시비, 호오의 색깔이 있고, 그래서 고락, 시비, 호오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심소, 색깔 있는 마음을 보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수상행을 보는 것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행을 할 때 수상행을 보려고 이제 해야 된다. 그래서 수상행을 왜 봐야 되는지 여러분들은 제 말을 이해했으면 이제 설득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왜 수상행을 봐야 된다고요? 수상행이 업과 윤회의 원인이고, 그러기 때문에 첫 번째 내가 어떤 업을 짓고 있는지를 먼저 쳐다봐야 돼. 그리고 두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그게 얼마나 안 좋은지를 알아야 돼. 그래서 염각지, 택법각지,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이 위파사나 수행은 칠각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염각지, 두 번째는 택법각지예요. 그래서 염각지, 택법각지를 여러분들이 거기까지만 하시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노력각지예요. 그래서 염, 택법, 노력, 요 세 가지라고 하는 위파사나 수행을 요 단계까지만 여러분들이 하시면,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빠사리, 평화로움, 다섯 번째로 삐띠, 즐거움, 기쁨, 막 그냥 온몸이 달할 것 같은 기쁨, 빠사디와 삐띠, 평화와 기쁨이
이제 내추럴하게 자연스럽게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 2, 3번의 관건이 중요해요. 그래서 사띠 무엇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은 색깔 있는 마음, 수상행에 대해서 왜 이 색깔 있는 마음이 윤회와 업과 윤회를 일으키기 때문에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정립이 되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실제 생활 속에서는 연달아서 나오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조금 끊어서 이제 분리해서 바라보는 수행을 해야 되는데 다시 발바닥을 관찰하는 것으로 돌아 이제 오는 거예요. 자, 발바닥을 여러분들이 관찰할 때 여러분들이 오온 중에서 행은 지금 다르지 않아요. 행은 둘째 날이나 셋째 날 정도에 다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수, 상, 식이라고 하는 이 색에 대해서, 물질에 대한 느낌, 그 물질에 대한 이름 짓는 것, 그 다음에 물질을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이제 이것을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발바닥을 여러분들이 집중을 할 때, 자, 집중을 이렇게 설명을 해 볼게요. 지금 사띠 수행은 보는 것이 중요해요. 자, 보려고 할 때 내가 타고 있는 기차가 있고 여러분들이 타고 있는 기차가 있어요. 왜 기차라고 할까요? 기차는 움직여요. 나의 업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고 여러분의 업에 의해서 여러분은 움직이기 때문에 두 개의 서로 다른 기차를 타고 서로 빗나가면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두 개의 서로. 근데 두 개의 기차가 너무 빨리 달라버리면 여러분들 저쪽에 있는 승객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언제가 제일 저쪽에 있는 승객을 보기가 쉽냐면 내 기차가 멈춰지거나 거의 서행을 하면서 멈춰지고 저쪽 기차가 천천히 가기 시작할 때가 제일 잘 보여요. 왜 멈춰지는 걸 얘기하지 않냐면 멈춰진 자는 해탈한 자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움직이고 있어요. 내가 서서히 멈춰져 가고 있고 저쪽이 서서히 출발해져 갈 때 그때가 저 기차 속에 있는 인물들이 뚜렷하게 보여요. 자, 이게 무슨 비유일까요? 여러분들의 의식이 아주 편안하게 가라앉아야 돼요. 모든 뭐라고 할까, 행을 일으키던 그런 욕구, 욕망들이 혹은 몸에 있는 그 에너지들이 다 아래로 내려가서 몸은 마치 잠자는 몽유병 걸린 사람처럼 몸은 잠자고 있는데 의식은 거울처럼 모든 것을 다 비춰보는 상태, 그런 상태가 되어야 가장 잘 보여요. 이거를 적적성성이라고 하죠. 몸은 잠자고 있고 여러분의 의식은 거울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상태, 그런 상태를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되는데 나는 자신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경행을 따라오면 이런 상태가 와요. 하루에도 몇 번씩 와요. 그러니까 그 기술이 뭔가 하면은 여기서 호흡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숨을 들이쉬고 여러분들이 미얀마나 태국 갔을 때
호흡을 강조하지 않는 센터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호흡하고 같이 하게 되면은 기가 막힌 효과가 있게 돼요. 숨을 발을 들일 때 숨을 들이키고 그 다음에 발을 움직이고 닿을 때 숨을 내쉬는데 이 숨이 리드미컬하고 은은하고 부드러울수록 더 빨리 산매에 들어요. 그래서 좌선 산매보다도 경행 산매가 더 값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꿰뚫어 보는 지혜를 동반하기 때문에 정해쌍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행할 때 산매를 듣는 이건 찰나 산매예요.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닦는 데 도움이 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호흡과 함께 들음, 다음, 들음, 미름, 다음. 그래서 오늘은 경행의 3단계까지만 할 거예요. 내일이나 오후 정도에 가서 4단계로 가게 될 거고요. 그래서 호흡과 함께. 자,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어야 된다고요? 발바닥에 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발바닥에 가 있어서 마음의 눈으로 발바닥이 움직이는 것을 다 쫓아가면서 쳐다봐야 돼요. 호흡과 함께 들음, 미름, 다음이라고는 이름과 함께. 그렇게 해서 이름은 상, 발바닥에 느낌이 딱딱하거나 차갑거나 부드럽거나 뜨거운 것은 수. 자, 그래서 수와 상과 식, 이 세 가지가 합일된 상태를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야 돼요. 자, 좌선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 아주 몇몇을 제하고는 좌선을 하게 되면은 명치 뒤쪽 그쪽이 막혀 있는 사람들이 많거나 구부러진 사람이 많고 그 다음에 가슴 뒤쪽이 구부러지거나 멈춰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앉아서 재미가 없어. 억지로 앉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막힌 데를 여러분들이 풀어야 되는데 요가를 아주 잘하면 그걸 풀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경행을 3, 40분 하고 나면은 웬만큼 안 좋은 사람 아니면 풀려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좌선할 때 아주 편안한 상태가 되고 다리가 계속 걸어졌기 때문에 단전에 힘이 차서 앉아서 호흡을 하는데 호흡이 아주 잘 되게 돼요. 만약에 호흡이 아주 잘 되지 않고 그 다음에 기혈이 잘 돌지 않으면 어떤 근본적인 어떤 병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거를 잘 다스려가면서 좌선을 하는 게 좋고 아니면 경행을 많이 할수록 좋아요. 자, 그래서 이제 좌선을 할 때 역시 수상행에 대해서 수상식에 대해서 집중하는 거예요. 어떻게 식이? 마음의 눈으로 단전을 바라보고 두 번째 숨을 들이쉴 때 플롬, 숨을 내쉴 때 꺼짐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상. 그 다음에 자세히 배를 살펴보게 되면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 공기가 들어가니까 숨이 배가 불러지고 공기를 내쉬니까 배가 이렇게 꺼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거는 지수화풍 가운데 뭐가 되죠? 풍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바람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풀무지를 하게 되면 조금 있다 여러분들은 배 감각이 와요. 단전에 따뜻함이 오게 돼요. 따뜻함, 화돼요. 자, 그리고 따뜻하게 되면 조금 더 시간이 흐르게 되면 단전이 따뜻하면 몸 안에 호흡이 촉촉해지게 돼요. 단전에서부터. 그러면 그건 뭐예요? 수. 이런 식으로 호흡을 할 때 풍대와 화대와 수대 혹은 단전에 손을 대고서 단전이 딱딱한 그것을 느끼는 치대, 이 지수화풍 4대를 다 느끼면서 한꺼번에 느끼는 게 아니에요. 그때 가장 확실한 거 하나만 느끼는 거예요. 느끼면서 마음의 눈이 단전에 가 있고 그리고 그것을 느끼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불러옴, 꺼짐이라고 이름을 주는 상. 그래서 수, 상, 식, 삼온이 거기에 몸이 움직이니까 색이죠. 색, 수, 상, 식, 사온이 동시에 움직여서 이게 기혈이 잘 도는 사람은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이 두 가지 종류가 있을 수가 있어요. 완전한 집중을 해야 돼요. 거기에 블랙홀처럼 완전히 빠져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중이 안 되는 사람 1번. 지병이 있어서 기혈이 막혀 있는 사람은 이게 호흡을 하는 게 고달퍼. 호흡이라고 하는 것이 단전에서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온몸으로 이 기가 돌아서 호흡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왔다 갔다 하는데 다른 데가 막혀 있으면 이 호흡하는 것이 계속 걸려버리게 돼. 그렇기 때문에 고달퍼서 안 되는 지병이 있는 사람 안 돼요. 두 번째, 지독한 근심이 있는 사람, 아주 강한 집착이나 근심이 있는 사람, 생각이 거기에 매달려 있는 사람, 이런 사람도 집중이 안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나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경행을 30분에서 1시간을 하게 되면 순간적으로 이 두 가지가 다 풀려져 버리게 돼요. 그래서 순서를 경행을 먼저 하는데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경행으로 배터리를 충전시켜주고 그 다음에 좌선을 하고 배터리 떨어지면 좌선하는 게 허리 꼿꼿이 세우는 게 그것이 무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다시 경행하고 좌선하고 이렇게 오늘 저녁에 투타임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수행하면서 거사님 여기 중간에 있는 한 줄만 불 남겨두고 나머지 좌우의 것은 다 꺼주세요. 아니 저기 우리 거사님한테 물어보세요. 그렇게 이제 오후 시간에나 아니면은 중간에 이 수행과 관련되어서 질문이 있는 사람들 그때 질문을 풀고 나가야 자기의 다음 진도에 도움이 돼요. 자, 질문해 주세요. 네. 경행을 대우하여라. 그래서 남들 30분 경행할 때 1시간 정도 해서 정말 다리가 후들거려서 못할 정도로 경행을 하고 난 다음에 앉으면 그러면 호흡이 잘 돼요. 그리고 다른 분. 네. 호흡을 하면서 발사력을 보면은 막 하는 게 호흡도 하고 발사도 발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발바닥에다가 집중을 하면서 호흡을 하는데 호흡을 신경을 안 쓰고 우리 거사님은 아직 3살, 4살이 아니기 때문에 호흡에 신경을 안 써도 알아서 호흡할 수 있어요. 알아서 호흡하고 의식은 발바닥으로. 다른 분들 질문 없어요? 예. 호흡이 안 내려가면 억지로 내리고 하지 않고 억지로 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어요. 특히 억지로 하면 위장병 생겨요. 그래서 뭐든지 자연스럽게 해야 되지 이제 억지로 하면 안 돼요. 그 대신에 경행을 많이 해서 풀리는 것은 좋아요. 몸 안에 기혈이 어디가 막혀 있어서 호흡이 안 내려가는 거예요. 히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간단하게 괜히 처방을 했다가 나중에 병 생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행으로 뚫어주는 게 가장 좋아요. 네. 운동만 하고 호흡을 앉아서 이렇게 목이 아프니까 안 될 때는 운동만 해도 됩니까? 그렇죠. 경행으로 삼매도 지혜도 얻을 수가 있어요. 제가 허리를 선방에 다니다가 다쳤어요. 그래서 허리를 앉아 있는 것을 굉장히 제가 즐겨하고 좋아하고 앉아서 호흡도 옛날에는 잘 됐었는데 허리를 다치고 난 다음에 앉아 있지 못하니까 내 생명은 끝이다 생각하고 이제 교학을 하러 나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미얀마나 태국에서 이파사나를 배우면서 앉지 않고 걸어서도 수행이 깊어질 수 있다는 걸 알고 너무나 좋았어요. 그래서 앉지 않고 경행을 통해서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요. 예. 조금 크게 한 번만. 단전에 손을 어떤 상태로? 단전에 집중을 하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하면서요. 손은 어떤 상태로 혀를 혓바닥. 이게 우리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고 도가에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티베트 불교에도 있는데 티베트에서는 비로자나 적이라고 하는데 혀를 완전히 뒤로 젖혀가지고 끝에 있죠. 그 끝에 위에다가 붙이면 옥수라고 해서 침이 많이 나가고 그러면은 여기서 난 침들이 이 몸에 막혀 있는 것을 뚫어주는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혓바닥은 뒤로 돌려가지고 위에 있는 천정 끝을 닿게 하는 거. 그게 그 수행센터에서 상당히 도움이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아까 저희 스님들 가운데 한 분이요. 예. 그 발바닥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발바닥이 경직이 된다는 얘기를 한 분이 있어요. 경직. 예, 발바닥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의식을 거기다가 둔 거죠. 그러니까는 거기에다가 집중을 하고 거기를 갖다가 주시하다 보니까는 발바닥이 경직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걷는데 좀 평소와 다르게 부자연스러웠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스님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발바닥이 좀 땡기더라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스님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난 이런 얘기는 조금 굉장히 새로운데 내가 가르쳤던 그 분 중에서 75세 된 보살님이 무릎 관절염이 있어가지고 이파사나 하면
허리가 좋아진다고 해서 처음 찾아왔어요. 우리 2박 3일 코스 하는데. 그래서 나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연세도 그렇고 위파사나도 처음 하고 저게 효과가 있을까? 근데 그냥 왔으니까 가라고 할 수 없으니까 2박 3일 코스를 했는데 2박 3일 끝난 다음에 무릎이 너무 편하고 허리도 편해가지고 막 그냥 정말 얼굴이 밝아져가지고 간 케이스가 있어요. 연세가 얼마나 되시는지, 지병이 어떤 지병이 있는지는 몰라도 손을 들어서 나한테 개인적으로 그렇게 그런 증상이 있는 분은 얘기하시면 그건 뭔가를 잘못해서 하는 건데 내가 그분에게 직접 듣지 않아서 뭘 어떻게 잘못했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경행하다가 그런 증상이 공부가 잘 안 되는 증상이 있으면 손을 들어주세요. 그렇게 해서 도움을 받아야 돼요. 이러해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조언을 받도록 하세요. 내가 수없이 많은 사람을 봤고 내가 많이 가르쳐 봤지만 경행해서 안 좋아진 케이스는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자선에서는 그런 경우가 좀 있지만 경행해서 안 좋아진 케이스는 본 적이 없어요. 네. 경영할 때, 들 때 숨을 들이쉬고, 그리고 내릴 때 숨을 내쉬라고 하셨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을 발바닥에 두라고 하셨는데, 자꾸 호흡적으로도 신경이 쓰이고, 팔에도 신경이 쓰이고. 그 예전에도 그런 질문 간간히 들었어요. 호흡이 능숙하지 않은 분들이 이 두 개가 헷갈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자, 발바닥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집중적으로 두어야 되냐면은 숨을 들이쉬고 닿을 때 발바닥에 집중적으로 해야 하고, 그 전에는 발 전체예요. 자, 발 전체인데, 자, 봐보세요. 내가 코 밑에다가 내 숨소리 들리나요? 자,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근데 스님께서는 지금 그 호흡이 기시니까 그 천천히 할 수 있는데 호흡이 저처럼 깔리는 사람은 호흡에 그 속도를 맞춰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 느린 자기 호흡의 속도를 맞춰야죠. 그리고 이것은 지금 천천히 한 거고, 길게 되면은 한 발 동작이 1분 갈 때도 있어요. 이 호흡이 막 그냥 술술술술 실타래 풀리듯이 계속 들어갈 때가 있어요. 이게 잘 될 때는. 그래서 1분인지 몇 분인지 계속 숨 들이키게 되면 발 한 번 움직이는데 몇 분 걸리기도 해요. 그리고 이때가 이제 산매하고 근접한 상태예요. 이게 자연스럽게 그런 상태가 오게 돼요. 자, 그러면 이 정도로 이제 질문을 한 것 같고요. 지금 요게 숫자가 몇인지 얼른 한번 세보죠. 2, 4, 6, 8, 10개. 그러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걸으면은 이게 여러분들이 상대방의 이게 저쪽 중간에서 좀 의식이 흔들리던가요? 아니면은 괜찮았어요? 아까 하던 스타일로 그대로 할까요? 아니면은 요렇게 해서 이 옆에 그 부딪히지 않도록 그렇게 한번 시도해 볼까요? 자, 그러면은 방석을 저 끝에다가 전부 다 놔 주시고, 자, 이쪽에 있는 칸 뒤로 그렇게 한번
등을 대고서 한번 서줘 보세요.